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밀리면서 지금 3,000포인트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이버랑 삼성 SDI가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7만원대가 깨지면서 다시 6만전자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외국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약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2천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다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결국 수급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아제끼면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사실 답이 없긴 합니다. 언론에서 워낙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 환율 영향이 크겠죠. 지금 환율이 1184원 정도로 올해 1월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200원까지 찍었다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주식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수요가 또 급증하니까 환율이 일시적으로 또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금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공매도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하락장에서는 공매도가 특히나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지금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셀트리온이 공매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들어서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5,219억인데 이건 9월 대비해서 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신이 나서 주가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뿐만 아니라 악재를 나열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노조 문제도 있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불안감은 하락장일수록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 이것도 너무 식상하고 뻔한 거지만 주가가 빠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미중무역 분쟁 전혀 해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바이두와 알리바바를 여전히 옥죄고 있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정말 싫어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국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거의 금지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역전을 시켰죠, 이미.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에서 너무나도 지금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를 전 세계 증시가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헝다그룹 사태도 여전히 해결된 게 없고 이렇게 악재들을 생각하면 진짜 주식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오래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대형 악재가 빵빵 터지면서 항상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줬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뭐 면역이 돼서 연례 행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기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락장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특히 삼성전자 주주님들,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죠.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냥 분할로 쭉쭉 파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을 이렇게나 지루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마인드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정이 길어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사실 설득력이 없거든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좋고 전망 밝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주식. 특히 요즘에 뜨고 있는 ETF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성과를 보면 방어율이 상당하고 이 와중에 오르는 주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테니까 삼성전자가 더 미워질 거고 장기 투자할 맛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가 딱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실적 너무 잘 내고 있고 대규모 투자 과감하게 팍팍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력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면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폴더블 폰이 대박 나면서 뭔가 새로운 한방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마 삼성전자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 중에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배당금으로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당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팔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 주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모은 수량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존버하면서 지금 다른 주식을 사면 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주식 너무 많거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S&P 500, 나스닥, 2차전지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일종의 지수죠. 이런 지수를 ETF로 만든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ETF의 태생 자체가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지수화시키고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최대 장점이 뭐죠? 변동성이 작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작다는 것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딱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하락장에 강한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전자 일편단심형이죠. 이런 분들도 은근히 좀 많이 계신데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개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더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전량 또는 일부를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재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나는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갈 건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 맞추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적중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운 좋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을 예상해서 전량 매도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그거 다시 잡기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작년 하반기처럼 떡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법이 그래도 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 정말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홧김에 전량 매도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점검 차원에서 비중 조절하는 것 정도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감정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차트를 보면 누구나 우량주에 장기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털고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개인들의 코스피 평균 보유기간은 고작 6개월입니다. 참고로 코스닥은 한 달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6개월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종목을 바꾸거나 손절하고 나서 이래서 주식은 도박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패가 망신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은 분명히 대박이 났고 지금 삼성전자 배당금만으로도 이미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털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끊게 되고 그 사이 10년, 20년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와, 주식 엄청 많이 올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은 결국에는 멘탈과 시간 싸움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오래 보유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다들 힘드시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바닥에 정답은 없고요. 뭐 솔직한 얘기로 결과가 좋은 사람이 주식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